안녕하세요, 달sim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형사 취수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국천왕의 왕후였던 우씨 왕후가 남편이 죽고 시동생인 산상왕과 재혼하여 두 번이나 왕후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기억하시죠? 형이 죽으면 형수와 결혼하는 이 풍습을 형사 취수제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형사 취수제가 과연 어떤 풍습이었는지 알아보고 우씨 왕후가 시동생과 결혼해야 했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형사 취수제는 과연 어떤 결혼 풍습이고 이 풍습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형사 취수제가 시행된 여러 사례들을 소개할게요. 사실 형사 취수제는 고구려에만 존재했던 풍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족 고대 국가들 중에는 고구려 북쪽에 위치한 부여에서도 형사 취수제를 따랐다는 기록이 확인됩니다. 우리 역사에서 확인되는 형사 취수제의 사례를 보면 고대 중국인들이 우리 조상들에 대해 남긴 기록을 통해 부여와 고구려에 형사 취수제 풍습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구체적인 시행 사례는 고구려의 우씨 왕후와 산상왕의 결혼이 유일합니다. 그럼 형사 취수제는 우리 민족에게만 있었던 특수한 풍습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취수제는 다른 문화권에서도 그 예시가 확인됩니다. 형사 취수제의 사례는 구약 성경에서도 나타나며 여러 북방 유목민 사회에서도 형사 취수제를 따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흉노에서는 부여와 고구려보다 한술 더 떠서 아버지가 사망하면 계모에게 장가들며 형제가 죽으면 그 아내에게 장가들었다고 합니다. 즉, 형수뿐만 아니라 계모와 제수도 결혼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이죠. 그 밖에 흉노와 마찬가지로 북방 유목민족인 오한에서도 아버지나 형이 죽으면 계모나 형수랑 혼인하였으며, 만약 형수와 결혼할 동생이 없다면 동생의 아들인 시조카가 가까운 순서대로 백모나 숙모를 부인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죽으면 예전의 남편에게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북방 유목민족들의 사례를 보면 이 풍습의 핵심은 단순히 죽은 형의 아내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시동생, 의붓아들, 조카 등을 포함한 남편 집안의 남성들이 한 여성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남편의 집안에서 그 남편이 죽었음에도 남은 아내를 부양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죽은 후 홀로 남겨진 아내와 그 남편의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는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다 보니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었을 거예요. 이때 남편의 집안에서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해준 것이죠. 물론 유교관념이나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전란이 많았던 시절 홀로 남겨진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면 될 거예요. 특히 북방 유목민족들은 전쟁이 잦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더욱 필요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는 시집온 여성을 그 집안의 사유재산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노동력이 중요했던 옛날, 여성들은 출산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존재로 여겨졌었죠. 그러므로 남편을 잃은 여성이 남편의 유산을 가지고서 다른 집안 남성과 재혼하게 된다면 집안의 재산과 노동력이 다른 집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 집안의 재산 유출을 막기 위해 여성을 남편 집안의 남성과 재혼시킨 것이죠. 해당 문화권들에서 형사 취수제를 시행해야 했던 이유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우씨 왕후가 시동생인 산상왕과 결혼한 목적도 이것과 마찬가지일까요? 그런데 저번 영상을 봤으면 예상할 수 있듯이 우씨 왕후가 시동생과 결혼한 목적은 앞서 소개한 형사 취수제의 이유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했듯이 일반적인 형사 취수제의 목적은 첫 번째, 홀로 남겨진 여성과 남편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두 번째, 남편 집안의 재산과 노동력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씨 왕후의 행동을 보면 이 두 가지 목적 중 어느 것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선 우씨 왕후는 원래의 남편인 고국천왕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물론 드라마 우씨 왕후에서 만든 설정대로 우씨 왕후의 신변을 노리는 세력들이 있었다면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드라마에서 만들어낸 설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죠. 다음으로 우씨 왕후는 자기 스스로 시동생들 중에 다음 남편이 될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두 번째 목적과 맞지 않죠. 왜냐하면 두 번째 목적대로라면 여성은 남편 집안의 재산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재혼 상대를 선택할 때 여성 본인의 의지보다는 남편 집안의 의도나 집안
집안 내에서의 서열에 따라 재혼 상대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시 왕후는 자기 스스로 재혼 상대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집안 내의 서열을 무시하고 첫째 동생인 발기가 아닌 둘째 동생인 산상왕과 결혼하였죠. 이런 우시 왕후의 행동들을 보면 우시 왕후가 산상왕과 결혼한 목적은 앞에서 소개한 두 가지 목적과는 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우시 왕후가 산상왕과 결혼한 진짜 목적이 사실은 산상왕을 통해 고국천왕의 아들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죽은 남편의 동생과 결혼해서 남편의 아이를 낳는다? 그게 무슨 엉뚱한 소리냐고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형사 취소원 사례를 살펴볼게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조상이 된 요셉의 형제들 중에 유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유다에게는 에르, 오난, 셀라라는 3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첫째 아들인 에르가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으나 아이를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재혼시켜 에르의 후손을 남기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형수와의 사이에서 낳게 될 아이가 자신의 후손이 아닌 형의 후손이 되는 것에 불만을 가져 형수를 임신시키는 것을 거부하였고 결국 신의 노여움을 사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 사례를 보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이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아내가 남편의 친족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뒤 그 아이가 죽은 남편의 뒤를 잇도록 하는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시동생과 혼인하여 낳은 자식은 생물학적으로는 시동생의 자식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죽은 남편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견해도 이 사례를 참고하여 우시 왕후 역시 고국천왕의 뒤를 이을 아들을 얻기 위해 시동생 산상왕과 결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주장에 따르면 우시 왕후가 산상왕과 재혼한 이유도 사실은 동생을 통해서 후계자가 될 아들을 얻고자 한 고국천왕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고국천왕과 우시 왕후가 굳이 첫째 동생인 발기를 건너뛰고 둘째 동생 산상왕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해당 견해에서는 그 이유를 부자상속과 형제상속의 대립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발기가 추구한 것은 형제상속, 고국천왕과 우시 왕후가 추구한 것은 부자상속이었다는 것이죠. 우선 형제들 간의 서열로 볼 때 발기는 고국천왕의 첫째 동생이었기 때문에 왕위 계승 순위가 가장 높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발기에게는 이미 부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형제상속을 통해 다음 왕위는 발기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 다음 왕 역시 발기의 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국천왕과 우시 왕후는 부자상속을 원했기 때문에 발기가 아닌 다른 시동생들 가운데 한 명과 재혼하여 고국천왕의 법적인 아들을 낳은 다음 시동생을 아이의 후견인으로 삼아 부자상속을 이루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기가 아닌 산상왕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꽤나 재미있는 주장이죠. 이 주장이 맞다면 우시 왕후와 산상왕의 재혼을 부자상속 및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이 주장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해당 견해에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고대 이스라엘의 사례를 고구려에도 적용한 것인데 과연 고대 이스라엘의 사례를 고구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아마 이 사례를 부자상속을 이어가기 위한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고구려에도 적용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려면 고대 이스라엘 외에 형사취수제가 존재한 다른 문화권에서도 모두 부자상속을 목적으로 형사취수제를 실시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랬으니 고구려도 무조건 똑같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다음으로 두 번째, 뭔가 석연치 않은 우시 왕후의 행동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나왔듯이 고국천왕이 사망한 직후 우시 왕후가 시동생들을 찾아가서 왕위 계승에 대해 의논할 때 늦은 밤에 은밀히 찾아갔었죠. 게다가 산상왕을 왕위에 올릴 때도 신하들에게 고국천왕의 유언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우시 왕후가 산상왕을 왕위에 올린 과정이 그리 떳떳하지 않았으며 고국천왕의 지시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시 왕후가 사망할 때 스스로 도의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말하고는 죽어서 고국천왕을 만나기 부끄럽다면서 산상왕릉 곁에 묻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시 왕후가 고국천왕의 의지를 따른 것이라면 스스로 도의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말하면서 고국천왕 곁에 묻히는 것을 피할 이유가 없었겠죠. 게다가 우시 왕후가 산상왕의 곁에 묻히는 것을 보고 고국천왕의 유령이 화가 나서 우시 왕후와 싸웠다고 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의 유령이 싸웠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은 아니었겠지만 이런 전승이 남아있다는 것은 당시 고구려 사람들이 우시 왕후의 행동을
오히려 고국천왕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게다가 고국천왕의 유령이 우시왕후가 산상왕에게 간 것에 화가 났다는 것을 볼 때 원래의 관습대로라면 고구려에서는 시동생과 재혼했어도 죽으면 원래의 남편 곁으로 돌아가는 것이 관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습은 앞에서 소개한 오환의 사례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우시왕후는 일반적인 형사취수제의 관습을 어기면서까지 원래의 남편 고국천왕의 의지와 벗어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우선 우시왕후가 시동생 산상왕과 재혼할 때의 상황은 일반적인 형사취수제의 목적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황상 원래의 남편인 고국천왕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시왕후가 산상왕과 재혼한 목적은 형사취수제의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남편인 고국천왕의 의지를 받들어 왕권 강화를 노린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뭐냐고요? 물론 저 또한 완전한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정황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시왕후의 행적들을 볼 때 우시왕후가 산상왕과 재혼한 목적은 결국 당시의 사회 관습이나 어떤 대의를 위한 결단이 아니라 우시왕후 본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재미없는 결론이죠. 하지만 그렇게 본다면 모든 의문이 간단하게 이해됩니다. 왜 굳이 고국천왕이 죽은 사실을 숨기고 늦은 밤에 궁궐 밖에 있는 시동생들의 집까지 몰래 찾아갔나? 자신의 입맛에 맞는 후계자를 세워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이죠. 왜 산상왕을 왕위에 올리면서 선왕의 유언이라고 거짓말을 했나? 자신의 의지를 왕의 유언인 것처럼 속이려는 것이죠. 왜 우시왕후가 죽으면서 고국천왕 곁이 아닌 산상왕 곁에 묻어달라고 했나? 고국천왕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왕의 유언을 사칭해 산상왕을 왕으로 세웠으니 볼 면목이 없었겠죠. 고국천왕의 유령은 우시왕후의 유령과 왜 싸웠나? 자신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죽어서는 동생의 곁에 묻혔으니 괘씸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뭔가 드라마에서 묘사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단순히 권력을 탐한 악녀로만 몰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시왕후를 단순히 평면적인 악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삼국시대에는 조선시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유교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웠겠지만 남편이 죽자마자 하룻밤 사이에 궁궐 밖에 있는 시동생들의 집에 찾아갔다는 것은 과감한 결단과 용기가 없이는 어려운 일이죠. 게다가 왕의 후계자를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다는 건 역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드라마에서 우시왕후의 캐릭터를 이런 입체적이면서 매력있는 야심가로 표현했다면 오히려 더 재미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형사취수제에 대한 내용 및 우시왕후가 시동생과 결혼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발기가 우시왕후를 거절해야 했던 이유 및 실제 고구려 사람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